워낙에 요즘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잖아, 요즘에. 예전 같으면 뭐 한 직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 때만 해도 그랬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뭐 30년 근무하는 거. 그게 최고였어. 그럼 뭐 인정해주고, 그랬던 분위기였고, 그지? 뭐 내가 군대 생활 할 때도 그랬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실제로 내 동기들도 아직도 군대 생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 뭐 바이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내연기관을 넣어서 모터를 이용해 이제 다녔다면, 지금은 바이크도 전기 배터리를 쓰고 모터를 이용해서 구동을 한다면 이걸 기계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옛날 기계를 만진 사람은 그 기계적 이해 능력이 좀 필요했어. 많이 필요했지. 그리고 결함들이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결함들을 찾고 이 피지컬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하다못해 이제 손재주라고 예전에 많이 표현했던, 손이 얼마나 빠르냐, 손이 섬세하냐, 뭐 하다못해 볼트 하나를 얼마나 잘 체결하느냐, 이 능력이 즉 기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경쟁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지. 똑같은 일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작업을 해도 누구는 1시간 만에 끝나는데 누구는 뭐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뭐 스크류 하나를 얼마나 잘 채우느냐, 빨리 채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 속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직업적 난도가, 기계 분야에서 일하는 소위 이제 정비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높았지. 기계가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 대상이었고, 그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결함들을 얼마나 손재주로 잘 컨트롤하느냐가 경쟁력이었던 시대. 그게 이제 과거의 정비사의 역할과 기능이었다, 혹은 경쟁력이었다 라고 본다면, 지금은 기계의 개념도 달라지고 정의도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 똑같이 그럴까? 그런 상황이 이제 변화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제 기계를 그러니까 소위 아까 얘기했던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적성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수리하고 유지하는 어떤 능력, 그런 개념들, 이것들을 좋아하는 거, 그게 이제 정비사의 기본 개념이었었어. 그래서 그게 좋아서 기계를 한다라고 처음엔 시작을 하잖아, 얘기들을 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단순한 기계로 시작하다가 재미없어, 좀 더 어려운 거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야? 그래서 비행기. 그래서 이제 비행기까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지? 근데 그 비행기마저도 이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7, 80년대에 만들어졌던 비행기들은 정말 사람의 능력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필요했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이 정비사의 레벨 차이가 났었어. 10년 차랑 20년 차랑 이거 비교가 안 됐다고. 즉 직업적 난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그런 직군일수록 연차에 따른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20년 차면 그만한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동기들이 뒷짐지고 골프만 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야. 지금은 이제 들어갔던 이제 정비사라는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과연 10년 차랑 20년 차랑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그거 수리하는 거 누구나 하지. 이제 일주일만 교육받으면 해. 10개도 안 되는 부품, 이게 이런 기능 있고 이게 이런 기능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됩니다. 그럼 그 기능 있는 거 그냥 교체하면 되는 거라고. 교체하는 거 플러그만 꼽으면 돼, 그냥. 그렇잖아? 이제 기계도 그런 식으로 변해 가더라 이거지. 그럼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군대나 공기업이나 이런 이제 소속된 정비사들 같은 경우에, 즉 고객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는 부서의 기능직들은 자기들이 돈을 세이브하는 역할을 해.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다루는 기계의 수명을 가장 오래 쓰게, 부품의 결함이 나와도 조금 더 해갖고 최대한의 수명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회사가 좋아하지. 고객과 혹은 소비자와 직접 컨택을 하는
이 정비사들이나 기능직들은 조금 다른 거야. 고객한테는 좋지. 아, 이거 교체해서 좀 더 오래 쓰시라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근데 회사에서 좋을까? 회사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얘는 나가가지고 정비사라고, 똑같이 얘도 정비사고 얘도 정비사인데, 얘는 나가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거야. 아, 고객님, 이 부품은 얼마고 이 부품은 얼마인데 이거 25만 원 주고 교체하시면 한 1년 쓰면 이것도 고장나서 거의 5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싹 해갖고 교체를 하게 만드는 거야. 얘는 부품을 교체를 해줘. 그럼 얘는 매출이 더 올라가는 거지. 네. 얘는 나왔다 하면 뭐 이제 보일러가 통째로 바꾸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게 없어. 그럼 기업 입장에서 누굴 좋아하냐고. 좋아하죠. 저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들은 자기가 교체한 부분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기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념도 달라져야 하고, 기업도 조금 나도 이번에 좀 몇 군데 기업 추천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좀 찾아보고 검색도 좀 해보고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더니 좀 트렌드가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 네. 기계라는 기준으로 예전에 이제 정비사라는 직업을 갖게 했던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는 직종이 생각보다 다양하더라. 많더라. 부럽다는 게 아니라 분야가 세분화되고 다양해졌다는 말씀이죠. 많더라. 근데 그걸 즐기려면 이전처럼 기계만 뜯고 조립하는 그런 감각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거야. 이런 기계들이 점점 없어지잖아. 그리고 그런 능력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떼고 붙이는 일을 이렇게 빨리 한다는 게 이제 장점일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런 거죠.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또 지금 그게 이제 항공업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 20년 차 항공기 정비사 해봐야 뭐 연봉도 연봉이지만 대우를 못 받아 이전처럼. 뭐 20년 차나 10년 차나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 다를 게 없어. 예전에 딱 들어와서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손만 빠르면 돼. 남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에 그 작업을 마치면 됐거든. 그러다가 나도 그랬지. 그러다가 이전에 몰랐던 걸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공부해갖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됐어. 그 중에 제일 경쟁력 있는 게 뭐냐? 트러블슈팅. 그렇지. 그래서 열심히 회로도 공부하고 전자 공부하고 뭐 들여다보고 해서, 왜냐면 그 복잡한 회로들을 보면서 찾아내야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럴 일이 없잖아. 찾아낼 일이 없지. 그거 다 컴퓨터로 하잖아.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긴 하는데,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걸 하려고 회로도만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회로도 전자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 근데 이전에 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하고, 그거에 플러스 뭐 다른 걸 더해서 이걸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기계, 전자 플러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기계, 전자 플러스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미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나는 봐. 그래서 취미가 됐든 뭐 투잡이 됐든 요즘 유행하는 말로 부캐라는 게 하나씩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주업 말고 취미로라도 아니면 뭐 다른 일이라도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봐.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차가 바뀌게 되면 차에 연관된 사람들이 또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거라고.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택시는 살아남겠니? 일단 많이 타격을 받겠죠. 거의 없어진다고 봐요. 안 타지. 네, 진짜 안 타죠. 네, 자율주행 타죠. 그래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일단 정비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망가질 부품 자체가 많이 줄지. 소모품도 없고, 막 엔진오일 안 갈고, 미션오일 안 갈고, 브레이크 패드 안 갈고. 그럼 기존 정비사들은 많이 정리가 될 거라고. 경기를 알아야. 왜냐면 자동차 정비에서는 이 시장이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소수의 진짜
타이어 사러 아, 가이어. 신발보다 싸다. 그래도 근데 이제 전기 쪽에 전기 자동차도 나름대로의 그 장단점이 있는 거. 장점은 뭐 그런 부품의 수가 줄어서 이제 종류, 그러니까 결함의 종류가 적어지겠지만 뭐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이 완전히 완벽해지려면 아직 좀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잦은 사고들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는 사고가 나면 수리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 아 맞아. 배터리부터 배터리값이 해가지고.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왜냐면 뭐 차 앞부분을 빵 부딪혔으면 이게 전선이 뒤에까지 연결돼. 이거 통째로 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하네스를 다 갈아야 하는 스티가 이러네. 그렇지. 정말 더 이게 전기 전자 쪽으로 가버리면, 그렇다고 전선을 잘라서 교체 이렇게는 안 한다고. 뭐 전선이 문제가 되고 뭐가 생기게 그러면 모듈을 바꾸고 그 연관된 거를 교체한다 그러면 이거 다 뜯어야 돼. 그러니까 에어백이 한번 딱 터지면은 안에 있는 실내 전장을 다 뜯어야 돼. 다 뜯어야 되지. 내가 사는 기계랑 거기서 임대를 주는 기계랑 달라. 내부 구조가 달라. 자기들이 운영 주체잖아. 그러면 내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정비가 쉬워야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도록 만든다고. 심지어 조금 가격이 올라도 내구성을 좋게 만들어. 그래야 자기들이 비용이 적게 나오거든. 근데 판매하는 거는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월 얼마를 내가 받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판매하는 건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이 나야 내가 자꾸 수리비를 받아 먹자마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또 다른 거야. 차도 그래. 그럼 이제 현대가 차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자기들이 판매하는 목적으로 만드느냐 임대하는 목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게 만들더라고. 내부 구조가. 시스템도 다르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느 분야에 소속된 정비사냐에 따라 자기 능력이 차이가 분명히 생길 거야. 굳이 고가의 자격 있고 이런 사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감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노동자 쓰면 되는 거야. 노동자. 그래서 이거 빼고 달아 하고 내가 감독만 하면 되고 내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청이 하청으로 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왜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 난도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야. 기술적 수준이 요하는 작업들이 없어 이제.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비행기도 이제 심지어. 그럼 경쟁력 가진 정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비사로 평생 살겠다는 생각하면 안 돼. 기계만 평생 만지겠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고. 기계는 기본적으로 가고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하나 더 들어와야지.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섞여서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이어갈 수 있고, 분명히 새로운 직업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또 기존 직업은 또 없어지고 이런 게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점점 더 빠르게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될 텐데, 그때 가면 한 사람이 직업을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거야. 그렇게 기업이 변화하는 거, 기업이 누구랑 어떻게 손잡고 어떤 기업이 뭘 인수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기업은 진짜 생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사람도 똑같이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소속된 회사가 이렇게 변해간다 그러면 나도 그걸 인지하면서 변해가야 되는 거야.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해보다 보면 거기서 배운 걸 갖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다른 직업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변해가야지.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배울 게 많은 시대냐. 그리고 사업하기도 쉽고 뭔가 일로 만들어내기도 정말 환경도 좋은 시대야. 굳이 비용 안 들이고도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우리나라도 요즘 펀딩도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 돈 안 들이고도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뭐 지금 앞으로 가장 큰 자산은 난 사람이라고 봐. 점점 사람들이 외톨이가 돼가고 있어서 사람이 어딘가에 뭉쳐있으면 이건 자산이고 힘이야.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메인테너스는 이 물건을 고장나지 않게 가장 오래 쓰게 만드는 행위를 다 통치하는 말이야.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제일 오래 쓰게 만들어지는 행위를 모두 말해. 서비스도 있고 리페어도 있고.
그러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거는 단순 수리라고 봐야 되지. 네. 그러면 이 물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능하면 여기에 스트레스를 안 주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게 먼저여야 돼. 알아야 이걸 오래 쓸 수 있지. 자동차의 원리도 모르고 타이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탄다고 생각해. 1년 만에 다 망가져. 똑같은 날 나오는 차인데 어떤 차는 10년 이상 타고 어떤 차는 몇 년 만에 폐차를 하냐고. 쓰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뭐 미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 그래서 뭐 부품 사진을 보여줘서 내가 이거 갖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물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딱 찾아서 그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걔는 더 많이 배우고. 진짜. 엘리베이터 업계에서는 손 꼽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얘가 이제 지금 그 업계에서 이제 정비사로만 남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올라가고 싶다. 기술 지원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기술 지원팀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본인도. 야망이.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하다가 지금 꼬여가지고 좀 조금 그런 상황이 왔거든.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 자, 언제까지 정비사로 있을 거냐? 아니지. 레벨 올라가야지. 그지? 올라가서 거기선 또 기술 지원팀이 있다고 지금 있는 엘리베이터만 있는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도 차원이 다른 엘리베이터가 나올 거야, 이제. 달라.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어. 전혀 엉뚱한 지금 상상도 못한 엘리베이터가 나올 거야. 그 시작은 어떤 기계 분야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야지.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 일단 이제 아무것도 시작을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계랑 기계랑 아까 얘기했던 예전의 기계 개념이 아니라 요즘 기계의 개념으로 어디든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자. 그게 뭐 옛날에 생각하는 기계에서 뭐 자동차다, 비행기다, 무슨 선박이다, 뭐 이렇게 큰 중공업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기계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하다못해 뭐 드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전기 스쿠터. 드론은 또 가시지 말라고 하시죠. 아이, 자꾸 재밌겠네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거지. 드론도 업체가 여러 가지인데 단순 조립 생산하는 업체는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산업용 드론이나 좀 더 사회 간접망 안에 전력회사, 풍력, 조력, 뭐 수력 발전 안에도 첨단 기계 장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부터 안전해. 안전해. 뭐 그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뭐 요즘엔 이제 제조 설비 쪽도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어. 대신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 관련된 이제 예전 같으면 다 기계로 뭔가 눈에 보이는 기계 장치로 했지만 요즘 다 제어 쪽으로 하거든. PLC. 그러니까 PLC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지 요즘에. 기계 탓. 어떤 직업이든 처음 시작하면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그쵸. 처음엔 단순해. 재미없어. 근데 그 직업의 본질을 깨닫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게 기술적 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길겠지. 항공정비가 아무리 쉬워졌다고는 하나 지는 거야? 한 가지만, 왜냐면 항공정비도 분야가 여러 가지고 단순 노동만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보직이동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 그래서 비행기 전체가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 정도 되려고 그러면 못해도 10년은 해야 돼. 못해도. 근데 한 가지 부서에서 거기서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게 문제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옮겨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여러 가지 감각을 다 키울 수 있어야 되지. 그게 베이스가 돼서 나왔을 때 그거보다 쉬운 기계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너희들한테도 계속 얘기했듯이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는 좀 더 일찍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뭐 30대에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그래서 뭐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관련된 부분으로 사업을 조금씩은 좀 해보는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여러 가지로. 비행기도 안을 뜯질 못하잖아.
그래서 아까 그렇게 기존교육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에 무슨 기능이 있어. 무슨 결함이 나면 이거 교체하면 돼. 재미가 없다고. 트러블 슈링을 해도 재미가 없어. 트러블 슈링이라는 개념도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결함 코드 보고 이거 그럼 그냥 교환. 근데 자동차는 진즉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어요. 되어왔죠. 진즉. 근데 비행기도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기들은 이제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소형 기종은 아니지. 소형 기종은 기능도 많이 없어. 많이 없고 안전 굳이 유닛으로 뭉쳐낼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이 비행기를 내가 판매를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런 측면에 계산하면 이 뭐 4인승 이하의 지금 UAM으로 만들어지는 비행기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 그러면 오히려 결함이나 유지 관리하는 거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 오히려 전기 자동차보다 더 단순하지 않을까? 비행기이기 때문에 장시간 탈 이유가 없어. 아, 그 모터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모터는 여러 개지. 모터는 여러- 플랩이랑 이런 거랑. 플랩도 필요 없어. 수직을 떠갖고 이렇게 가니까. 수직이 저기. 드론 형식. 드론, 그 반 드론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간단해질 거야. 거기에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종류가 그 안에 광고판이나 그 안에서 쇼핑을 하게끔 유도를 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겠지. 그런 업체들이 어디 있나요? 사코리아엔 절대 없던데요. 아, 어딜 봐야 돼요? 그, 네이버 기술면을 봐야 돼요. 형형 저기 어쨌든, 좀 더 직업적인 측면은 나도 좀 더 계속 좀 더 보고, 이건 또 케이스별로 또 다르고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난 지금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각자 개인에 따라서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다 개인한테 적용할 수는 없는 거야. 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큰 틀, 지향점만 이렇게 그치. 정리한다는 측면에서.